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선 올 들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라남도가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일손이 크게 줄어 재배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스토킹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광주 북구가 청사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청사 신축과 증축 등 세 가지 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연일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평군 한평읍.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한평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주민들이 집 밖 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확진자만 지금까지 18명. 이 가운데 3명이 정밀검사 결과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과 한평읍 주민 등 3천여 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한평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일주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 보건소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바로 확진과 동시에 저희 그 보건소에 방문했던 실은 폐쇄 조치하고 그다음에 방역 소독하고 그다음에 접촉자를 찾아서 역학조사하고 검사해서 전남에서는 오미크론 첫 확진자 발생과 함께 주말과 휴일 역대 최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기간 매일 한 번씩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는 10일간 시설에 격리시키고 진단 검사를 4회까지 실시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장성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황룡면 주민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황룡면 일대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며 장성군 공직자는 12일까지, 황룡면민은 14일까지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주민 백신 추가 접종과 앞으로 2주 동안 모임 등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에 비해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울 때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만 전날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도 특보가 내려집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분들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날은 춥지만 그 덕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정 지역인 순천만 인근에서는 요즘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 친환경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황도 좋고 가격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일손이 크게 줄어 재배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인근에 자리 잡은 친환경 농업단지. 초겨울 추위를 이겨낸 푸른빛의 미나리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농민들은 하우스 안을 오가며 정성스럽게 미나리를 수확하고 한쪽에서는 씻고 다듬어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뤄집니다. 지금 하는 거는 국이나 김장, 김치에 썰어 놓고 1, 2월에는 나물 해 먹고. 청정 지역에서 자란 순천만 미나리는 향이 강하고 식감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격은 600g 한 묶음에 4,500원으로 일대 60여 농가가 내년 5월까지 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한기인 겨울철 농민들에게는 더없는 효자 품목이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인력난에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한때 100명이 넘었던 외국인 인력은 지난해 6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작년의 절반인 30여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수확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사람 손으로 해야 하다 보니 주문 물량을 맞추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적기에 빼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치기로도 미나리를 쳐버린 농가도 있고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인력난에다 인건비까지 크게 상승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스토킹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보다 3.5배 늘어난 267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말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지켜달라며 국민청원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아들의 희망이었던 초등 교사의 꿈은 도저히 법적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국민들의 판단을 여쭤보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교대 2학년 재학 중이었던 청원인의 아들은 보험 보상 과정에서 일용 근로자에 준한다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청원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사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법적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임용고시 합격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 2심에서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을 22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 10곳 중에 4곳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취약기업 비중은 41.3%로 전년보다 8.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남은 7.3%포인트 오른 39.7%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특히 광주의 중소기업 평균 부채 비율은 200% 초반대에서 4년 만에 3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제조업의 하락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영 상황이 크게 나빠진 반면에 서비스업 중 스포츠 업종은
매출 증가로 단기 순이익이 늘고 토지 가격 상승 등의 재평가 이익까지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영업활동 개선보다는 외부 자금 차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빌리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되니까 좀 그게 나중에 신용 리스크 쪽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한국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887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들이 정책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030 청년세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미래 정치 발전과 대선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내가 미래의 이재명이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어렵고 부족한 청년 정치 참여와 혜택, 그리고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각 등을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 정치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가 미래의 이재명이다 캠페인은 더불어민주당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가 진행하는 행사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가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밟았습니다. 광주 북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서 구 청사 건립 기금 50억 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집행부 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면 북구는 올해 말까지 68억 원 규모의 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합니다. 북구는 내년 1월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 청사 신축과 증축 등 크게 3가지 방향을 놓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생과 교사가 핑크색 옷을 입고 등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왕따, 즉 학교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부산문화방송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등굣길의 학생들 사이사이에서 선명한 핑크빛이 눈에 띕니다. 용기를 내 친구들과 함께 입고는 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듯 연신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춘기, 사나이 자존심에 부끄러워 차마 핑크색 옷을 입지 못한 몇몇 남학생들은 집에서 갖고 온 엄마의 고무장갑으로 순간을 모면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셨지만은 그 핑크 셔츠 데이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좋은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따돌림, 왕따 예방을 위해 양산 중앙중학교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핑크색 옷을 입고 등교하는 핑크 셔츠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핑크 셔츠 데이는 캐나다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행사입니다. 캐나다의 전학 온 학생이 핑크색 셔츠를 입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자 주변 학생들이 핑크색 셔츠를 사서 나눠 입어줌으로써 따돌림을 예방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학교폭력의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2년 전 캐나다에서 시작된 행사의 취지를 접한 이 학교 선생님들이 지난해 선생님들만 참가하는 행사를 가졌고 올해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행사로 확대했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의 갇혀져 있던 틀에서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라 투성이인 딱딱한 교칙도 잠시 잊고 핑크색 장신구와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옷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핑크색이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난해하길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애들 다 핑크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난해한 건 걱정이 별로 안 돼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교무실의 선생님들 학생들과 같은 색으로 맞춰 입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왠지 모를 편안함과 푸근함 하나가 됐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되게 재밌고
친구들도 다 핑크색 입고 오니까 뭔가 유니폼 같고 뭐 맞춤 그래서 뭔가 친화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학교 따돌림과 학교 폭력 등으로 어수선한 교육의 현실에서 작지만 큰 울림의 시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색채학에서 핑크는 과거 여성과 연민의 상징에서 이제는 우정과 용기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핑크색이 가져다주는 신비한 마법의 힘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제주의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조성을 추진한 지 9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제주 출신 고 송달선 하사가 71년 만에 고향 땅에 묻히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찬현 기자입니다. 7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 송달선 할아버지의 유해. 지난 1951년 강원도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거쳐 이제서야 한라산 자락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고 송달선 하사는 제주 첫 국립묘지 1호 안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면서 그동안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사신 보람이 오늘 이 영광이 있는 걸로 믿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 노형동 기존 제주시 충원묘지를 포함해 2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9개의 묘역으로 나눠져 봉안묘와 봉안당에 만기를 안장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제주호국원의 개원은 제주 지역의 모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2년 호국원 조성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 후 9년 만에 완공된 국립제주호국원. 제주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호국원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제주 지역 충원묘지와 개인묘지에 안장됐던 국가유공자들의 유해도 이곳 호국원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다양한 형상으로 바다에 떠 있는 다도해 섬을 둘러보는 유람선 코스가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이 바다에 빚은 조각품 같은 이 가사 오군도 섬 여행,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도군 쉼양을 떠난 유람선이 20여 분을 달리자 은빛 바다 위에는 기묘한 형상의 섬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해무에 둘러싸인 섬은 흡사 사자가 입을 벌린 듯 태양 아래 포효하고 유람선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사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셉교와 함께하는 어미 사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사자의 눈을 피해 바다에 은신처 구실을 했을 듯한 혈도, 손가락인 듯 소뚜껑인 듯 아니면 옛 남자들이 틀던 상투인 듯한 섬. 그 옆에는 엄지발가락 모양의 섬도 눈앞에 드러납니다. 삼형제처럼 나란히 늘어선 방구섬. 섬 아래 깎여진 동굴에 파도가 부딪히며 울리던 소리를 옛 어부들이 익살스럽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섬에서 악어 형상의 바위가 섬을 오르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면 1시간 30여 분의 섬 여행은 막을 내립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는 다양한 모습의 섬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재밌네요. 또 저희 유람선은 신체 모양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섬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5-6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진도군 가사 오군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유람선은 지난 8월부터 공식 운항에 들어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 3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